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대가로라는 말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명백한 친일파의 재산인데도 대가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국가가 환수를 하지 못한 경우까지 생긴 겁니다. 1941년 조선 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 참의를 지낸 박필병. 경기도 안성과 충북 일대에는 당시 박필병의 땅을 밟지 않으면 지날 수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땅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일대 박필병 씨 땅이 많았어요? 여기 꽤 많았었죠, 그냥. 안성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저 산이 다 썼어요, 저 산. 지금 저 공장 들어신 산이 다 하고. 저기가 전부 다 박필병 씨 땅? 예, 저기 저 공장 들어신 데 꼭대기고 그거 산 다 써요. 해방 후 60년 동안 후손들은 그 땅 대부분을 이미 팔아 넘겼다고 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10,000제곱미터 가량의 땅을 친일재산조사위가 환수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박필병이 중추원 참의가 된 건 1941년. 그런데 그의 땅 대부분은 참의가 되기 전인 1930년대에 취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친일행위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일대가 박필병이 소유하고 있다가 그 후손에게 물려준 땅입니다. 하지만 중추원 참의를 하기 이전에 구입한 땅이어서 친일조사위원회가 조사는 했지만 결국 환수는 하지 못한 곳입니다. 중추원 참의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일제에 충성을 했겠습니까? 그러한 노력으로 중추원 참의를 41년에 한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법원이 판단하거나 또는 법이 그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그 친일 행위에 분명한 대가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재산들을 국가가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60년 만에 친일 청산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을동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5명이 지난 2월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일 합병의 공으로라는 그런 부분을 그걸 삭제한 것입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고위 지도층들이 일제로부터 자기와 거액의 은사금 받고 또 그들에게 협력한 행위는 이건 한일 합병의 직접적인 공을 떠나서 누가 보더라도 중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이기 때문에 굳이 뭐 한일 합병의 공으로라는 그런 단서 조항이 붙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 만일 개정이 된다 해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또 이미 판결난 이해승 사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정부는 친일 재산을 환수하면 그 돈을 독립운동가와 그 유족을 위한 기금으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서울 삼각산동 30제곱미터 임대아파트에 사는 78살 임영애 할머니. 부친과 모친이 둘 다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의사 집안이었지만 부친 임병률 선생이 3.1운동을 주도한 뒤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고 그 후손들까지 평생 가난한 삶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아이 고생. 배가 고파서 고생했어. 그냥 배기도 못 땡겼어요. 배가 고파서 그냥. 고생도 다 지긋지긋하게 했어요. 현재 국가에서 지급하는 30만 원 정도의 보훈연금이 임할머니 수입의 전부입니다. 할머니는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또 30만 원이 조금 더 나오는가 봐. 근 갖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뭐 죽이라도 이렇게 끓여 먹어야 하는데 어찌 또 죽도 안 끓여 먹고 뭐 좀 저 너머를 좀 지져갖고 먹었더니 기운이 하나 없어가 팩 실어대고 팩 실어대고. 법원이 잇따라 친일 행위자 후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친일 재산을 환수해 임할머니 같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하려던 계획도 이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친일을 하면 3대가 부자로 살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가난하게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런 역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 일제의 자규를 받고 호의호식한 선조를 조금이라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최소한